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모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23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렇게 방송을 준비하면서 어떤 내용을 전달해 드릴까를 모아보니까 오늘은 이런 사실 전달보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좀 많아질 것 같은 내용들이에요. 여튼 항상 그런 날은 방송이 좀 많이 길어져 가지고 여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일요일에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끝이 납니다. 이변이 일어나도 이재명 후보님이 당선되겠죠. 그리고 민주당은 지금 경선 과정에서 서로의 공약을 공유하면서 아주 훈훈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별 재미는 없어요. 자, 그리고 요거는 짧은 꼭지이긴 한데 매불쇼에서 박지원 의원님이 나오셔가지고, 매불쇼 맞나? 뉴스공장이었나? 내란의 밤 당시에 국회에 어떤 마음으로 갔냐라고 물어보니까 하신 대답이 좀 많이 남아서요. 이거 경공 이재석 앵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날 밤에 경공 건물로 계엄군이 왔잖아요. 아마도 김어준을 체포하러 왔던 것 같은데, 이재석 앵커는 CCTV로 밖에 군인이 있는 걸 보고 굉장히 무서웠답니다. 그래도 방송을 이어나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라이브로 내가 군인들한테 끌려가는 모습을 방송으로 남겨서 송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앉아 있었다고 해요. 박지원 의원님은요, 지금 국회에서 연세가 가장 많으시죠. 힘이 없어요, 그분은 이제. 그래서 그분은 국회로 갈 때 내가 가서 계엄군의 군합발 혹은 총에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시민혁명의 이런 기폭제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셨대요. 그러니까 가서 내가 죽어서 내가 죽는 모습을 보여주면 분노한 시민들이 이 계엄을 막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처참합니다, 진짜. 그날 밤 있었던 일 요즘도 한 번씩 되짚어보면 무서워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월요일 재판 상황인데, 윤석열 앉아서 졸았답니다. 거의 책상에 머리를 처박을 만큼 계속 졸았다는데, 재판 6분 남기고 일어나서 한 5분 조금 넘게 또 떠들었다네요. 근데 거기에 이제 김형기 특전대대장님이 본인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국민을 보호하는 게 내 임무다 해서 차라리 나를 항명죄로 처벌하라. 내 부하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 나는 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뿐이니까 항명 맞다. 항명죄로 처벌하려면 처벌해라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박정훈 대령 생각을 했었대요. 최혜병 사건에 이제 부당한 명령에 항명해서 지금 재판받고 계시는 박정훈 대령님이 또 올라서 본인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항명을 한 겁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이런 영관급 육사 출신이 아닌 군인들이 결국 내란을 막은 거예요. 이 대대장님도 그날 시민들이 너무 강하게 저항을 하니까 부하들 눈이 슬슬 돌아가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명령을 내렸답니다. 대응하지 말라고. 그래서 군인들이 대응을 안 하니까 시민들도 당연히 거기서 더 강하게 뭔가를 할 이유가 없죠. 우리 민주시민들은. 우리는 서부지구 폭도들이 아니잖아요. 안 그래도 아까 사정남천동 들어보니까 그 서부지구 폭도들 대부분이 직장을 잃게 됐다고 걱정들을 하던데, 지금
징역 몇 년 나오나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직장 잃었다고 걱정을. 아휴. 자,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경선에서 4인이 가려졌는데 의외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결과가 나온 게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은 다들 생각했던 건데 네 번째 나경원이 아니고 안철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구도가 조금 골 때리게 된 게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 둘이 붙은 거야. 이게 구도가 이런 식으로 되면 결선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홍준표, 한동훈이 올라갈 가능성이 제일 크고 아니면 아니면 김문수, 한동훈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조금 머리가 아파질 것 같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죄송합니다. 경선 토론 과정에서 홍준표가 드디어 공식 석상에서 한동훈에게 키높이 깔창과 이건 좀 토할 것 같은데 남자 가슴 근육 있어 보이게 하는 보정 속옷과 그리고 가발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가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타격감이 꽤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마도 홍준표는 앞으로도 이 이야기를 계속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한동훈이 좀 아파하는 것 같았거든요. 계속 떠들 거예요. 토론회장에서도 떠들고 밖에 언론하고 인터뷰에서도 떠들 거예요. 재밌게 올라갑니다, 진짜. 공당 경선, 대선 경선 토론 수준 참. 여튼 뭐 국민의힘은 지금 4명 중에서 2명을 추려서 결선을 거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거 좀 예측하기가 힘드네요. 안철수는 일단 결선에 못 올라갈 것 같고요. 한동훈은 웬만하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근데 김문수가 올라가면 몰라도 홍준표가 올라가면 한동훈 입장에서는 굉장히 머리 아플 거예요. 이게 정치 경험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토론을 해도 버거운데 정치를 거의 30년 한 사람하고 정치 생초보하고 지금 붙는 형국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고요. 김문수도 정치 경력이 적지 않은 사람입니다. 도지사도 했고요. 그래서 여튼 곤욕을 치르게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여튼 뭐 국민의힘은 이게 지금 득표율을 안 가르쳐주고 4명을 이제 올렸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4등은 안철수가 확실해 보이는데 제 예상은 1등은 또 한동훈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탄핵 찬성파들 표는 한동훈이 거의 다 모았다면 라고 보면 되는데 안철수로 생각보다 많이 흩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탄핵 반대쪽이 김문수, 홍준표로 몰렸을 건데 글쎄요. 본선 경쟁력을 생각을 하면 홍준표가 제일 낫죠. 경험도 있고. 내가 국민의힘 당원이면 누구를 선택할까? 없네요. 없네요. 하야, 맨정신 가지고 저 당을 지지하는 게 말이 돼? 아유. 여튼 뭐, 4명이 계속 경선을 이어나가면서 나오는 총극들도 기대가 됩니다.
국민의힘이 하는 뻘짓에 대해서 시원하게 놀리는 걸 들으면서 웃고 싶으시면 그 사장 남천동 추천드립니다. 되게 재밌어요. 여튼 국민의힘은 속내가 이것만 가지고 복잡한 게 아니에요. 또 뭐가 있냐면 지금 한덕수를 추대하려는 움직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한덕수가 이걸 내버려 두고 있는 거죠. 이것도 셈법이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목요일에 정광훈이 출마 선언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정광훈이 지금 그 전과가 있더라고요. 전과 때문에 아마 출마가 법적으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한덕수는 자유통일당으로 나오든지 무소속으로 나오든지 해야 될 건데,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지금 경선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단일화를 한다는 셈법이 될 건데, 이게 이제 정치에 오래 관심을 가져온 사람들은 다 똑같은 생각을 하나 봐요. 저도 한덕수가 나온다 그랬을 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반기문입니다. 평생 관료로 살다가 대권 주자로 부상이 되는 과정이 비슷했거든요. 근데 비슷한데 크게 다른 게 뭐냐면 반기문은 그때 지지율이 30%가 넘었어요. 30%가 넘었는데 이 대선 주자가 된다라는 건요, 무슨 청문회 받거나 대정부 질문 받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상대 후보만 나를 때리거나 내 뒤를 캐는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 모든 언론이 그 사람의 인생을 탈탈 털어버립니다. 민주당도 공격을 당연히 하겠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국민의힘에서 누군가가 대권 주자가 정해지면요, 그 사람 입장에서도 한동훈은 싫어요. 내가 대선 나가고 싶지. 그냥 그런 사람들한테도 공격당할 겁니다. 만약에 한동훈이 대선 주자가 되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건데, 홍준표가 되면 한덕수는 굉장히 골치 아파질 겁니다. 그러니까 반기문도 그 상황을 못 버텼어요. 이중가 하다가 나 이거 못하겠다, 안 하겠다 하고 그냥 바로 그 대선 안 나간다고 선언해 버렸어요. 지금 뭐 한덕수가 여론조사에 올라가고 있긴 한데 그 뭐 몇 퍼센트 안 나와요. 30% 넘게 나오던 반기문은 심지어 유엔 사무총장 그 은퇴하기 전에 이미 반기문 무슨 당, 반기문 무슨 당에서 정당이 4개인가 5개가 생겼어요. 우리가 반기문을 대권 주자로 세워서 대선을 치르겠다고 하는 정당도 생겼고요. 그때 그 당시 국민의힘 당명이 뭐였지? 저 집은 당명을 하도 많이 바꿔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맞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반기문은 뭐 유엔 사무총장까지 지내고 이제 금의환향해서 대권 행보를 조금 며칠 하다가 쏟아지는 너무 많은 공격에 못 버티고 그냥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근데 한덕수가 그걸 버틴다고요? 저는 뭐 절대로 못 버틴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튼간에 한덕수를 포함해서 국민의힘 쪽은요, 대선 주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저 당 자체가 만신창이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저는 지금 저 판에서 가장 잃을 게 없는 사람이 한동훈처럼 보이거든요. 지가 뭐 국회의원이에요,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선출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게 한동훈이에요. 저 사람은 잃을 게 없어요. 그리고 정말 저 경선에 목숨 걸어야 되는 사람은 홍준표예요. 어떻게 해서든 대권 주자가 돼서 검찰이 명태균과 본인 사이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려고 하면 검찰의 정치 개입이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본인의 수사를 막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저 경선에 제 생각에는 가장 목숨 걸고 있는 게 홍준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홍준표가 대선 주자로 나올 가능성이 저는 그래도 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본인이 못 쓸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뭐 정치 생명이 날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구속될 수도 있게 생겼는데, 그런데 뭐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탄핵 찬성표는 제 판단으로는 홍준표로, 한동훈으로 몰릴 것 같고, 탄핵 반대표는 김문수, 홍준표로 흩어질 것 같단 말이에요. 안철수는 그렇게 많은 표를 못 가져갈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한동훈이 될 가능성도 적진 않다고 봅니다. 김문수는 글쎄요, 계속 지금 내리막길이라 가지고 사실 처음부터 말이 안 됐어요. 국민의힘에서 이제 국민의힘 입당도 안 한 사람이 가장 높은 지지율로 대권 주자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뭐 정강훈이 막 띄우고 한다 그래도 뭐 그게 일시적인 효과가 아닌가 합니다. 그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건데, 전한길, 제가 그 사람 강의 영상을 본 적은 없는데 그 사람이 저기 가끔 이제 다른 유튜브에서 언급해주는 영상을 볼 때나 뭐 TV나 언론에 나오는 그 사람이 연단에 올라가서 발언하는 영상을 보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학원 강의를 만 22년 반을 했던 사람이에요. 학원 강사들 중에요, 가장 실력 없고 자신 없는 사람이 특이하고 쏙쏙 들어오고 애들이 재미있어 할 만한 소리 지르는 본인 특유의 말투를 만들어내요. 그걸로 어필을 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아는 거 없고 실력 없는 강사의 말투입니다. 제가 뭐 저랑 같은 과목이 아니어가지고 그 사람의 강의를 보고 제가 평가를 할 위치에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실력 있고 없고를 제가 지금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런 식의 본인의 유니크한 말투와 그 말투를 꼭 소리를 지르면서 강의를 해요. 그런 사람들이 보면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실력도 없고 본인의 고유의 스킬도 없고 수업 연구도 그닥 하지 않아요. 그냥 특이한 걸로 먹고 살아요. 전한길 강사에 대해서 예전에 다른 유튜브에서 평가를 한 걸 본 게 기억은 나는데, 제가 그때 뭐 신경을 써서 본 게 아니어가지고, 그때 황현필 쌤이 그거 뭐였지? 건국전쟁이었나? 그 영화 평가한 거 보고 그 전한길에 대해서 평가를 잠깐 하셨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요.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뭐 같은 과목이 아니어서 여기까지만 언급하겠습니다. 뭐 여튼간에 한덕수는 나온다 안 나온다 갑론을박이 가장 많고, 지금 현실 정치를 하는 분들 중에서 한덕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은 이제 어떻게 보면 박지원 의원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박지원 의원님은 안 나온다라고 전망을 하시더라고요. 하시던데 저는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나온다면 얼마 못 버티고 바로 사퇴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반기문보다 더 못 버틸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반기문은 지금처럼 탄핵된 상황에서 시간이 얼마 없는 선거가 아니었어요. 시간 여유가 있는 선거였는데도
2주를 못 버티고 내려가 버렸어요. 이런 게 정치면 난 정치 못하겠다. 하면서 바로 내려가 버렸어요. 지금은 시간이 얼마 없어요. 지금 40일 남았나요? 41일 남았나요? 대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대선의 대권 주자들은요, 대부분이 정치판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때리는 것도 잘 때리고요. 맞는 매집도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사이에 한가운데 한독수가 던져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버텨요? 당장 민주당 후보의 공격을 못 버티는 게 아니고요. 단일화해야 되는 본인 진영의 후보들의 공격도 못 버틸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은 여튼간에 한덕수가 되든 한덕수 추대한다는 쪽 들어보니까 나오는 이름들이 손학규부터 화려하던데 참 모르겠습니다. 여튼간에 저쪽은 최종으로 누군가 한 사람 결정되는 과정에서 그 내부 갈등도 굉장히 심할 거고요. 내부적으로 굉장히 머리 아픈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여튼 보는 재미는 있습니다. 저는 이제 20명 난립할 때부터 18명, 20명 난립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죠. 저기는 경선 과정에서 가루가 날 거라고. 지금 그게 점점 현실이 되고 있는 거죠, 여튼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최종 후보가 한독수로 결정될 일은 아마 없을 거다. 그럴 가능성은 저는 0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거는 아무 데이터나 근거 없는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저는 홍준표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한동훈이라고 보고요. 근데 이 차이가 미세하다고 봐요. 근데 한동훈이 나오면 일이 굉장히 재미있어질 겁니다. 어떤 의미로 재밌어진다라고 하는 거냐면요. 정치 경력이 전혀 없는 정치 생초보가 대선 후보로 2번 연속 나오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거기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을 거고요. 한동훈도 그 대선판에서 살아남기 힘들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판에 본인이 정면으로 맞서야 되는데 그럴 수 있을까? 저는 한독수나 한동훈이나 딱히 별 차이 없다고 보거든요. 난 그거 못 버틸 거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조국혁신당은요, 한동훈 특검법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 한동훈 딸 그거 입시 비리 있잖아요. 그거부터 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캐는 한동훈 특검법을 애저녁에 준비해 놓은 상황이에요. 대선 끝나고 그거 태워버리면 볼만할 겁니다. 지금 다음 대통령이 이변이 없는 한이 아니고 이변이 일어나도 이재명 후보님이 대통령 아마 되실 거예요. 이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후보님은 6월 3일까지 숨만 쉬고 계신대요. 숨만 쉬고 계셔도 대통령이 될 상황인데 너무 열심히 잘하고 계세요. 지금 민주당 경선 보면요, 정말 분위기 좋습니다. 억지로 이런 보수 언론에서 김동연 경기지사님의 발언을 굉장히 크게 써주는데 그거 그냥 지나가는 말이에요. 이 정도로 압도적인 거 이거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거지. 그게
지금 90%가 넘게 득표가 되는 상황에서 그냥 자기가 푸념 정도 늘어놓은 거지, 그거 그렇게 불만 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경선 토론회 보면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서로의 공약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지적하면 받아들이고, 내 공약보다 다른 후보의 공약이 더 좋은 것 같다, 나는 이 공약을 채택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면서 주거니 받거니 너무 분위기 좋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90% 왔다 갔다 하는 득표를 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님은. 그리고 지금은 드디어 다자 주관식 구도에서도 이재명 대표님 지지율이 50%가 넘게 나와요. 그럼 50%가 넘게 나오면 그럼 국민의힘이 40몇 %가 나오느냐? 아니에요. 없음 무응답 때문에 국민의힘 30% 왔다 갔다 합니다. 이준석 몇 프로지? 모르겠네. 관심이 없어서. 가장 먼저 대선판에 뛰어들었는데 참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겠네. 비도 왔는데 밥은 잘 챙겨 먹는지. 열심히 하다가 명태균 게이트로 날아가세요. 여튼 뭐 양자 대결에서만 50%를 넘다가 이제는 주관식을 넣어도 이재명 대표님은 50%가 넘습니다. 중요한 건 저는 이번 대선 결과가 굉장히 기다려지는 게 뭐냐면 원래 한쪽이 압도하는 구도에서는요, 투표율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예전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 당선되셨을 때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때 정몽규 후보가 노무현 후보랑 단일화를 했는데, 단일화를 해도 이회창한테 뒤지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정몽규 맞나? 정몽준이었나? 정몽준이었구나. 정몽준 후보가 단일화를 철회하고 이회창 지지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게임은 끝났다라는 생각에 이회창 후보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 결과 나왔는데 뭐 굳이 뭐하러 투표하러 가? 해서 투표를 하러 안 나간 사람들의 영향도 꽤 컸다고 봤던 전망도 있었어요, 실제 그 당시에. 물론 그때 노사모들이 만들어낸 신화를 이걸로 폄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분들 정말 대단하셨어요. 근데 한쪽이 압도적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투표율이 떨어지는 게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 선거는요, 민주시민들, 키세스단들, 응원봉 집회 세력들, 그러니까 통칭 빛의 혁명의 주체들은 기를 쓰고 투표할 겁니다, 아마. 그 빛의 혁명의 주체들 중에서 이재명이 대통령 되겠네? 그럼 나 투표 안 해도 되겠네?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최소한.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여론조사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후보를 지지하는 쪽은 기를 쓰고 투표할 겁니다. 왜? 우리는 압도적으로 승리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냥 이기면 안 되고 우리는 압도적으로 이겨야 돼. 웃긴 건요, 국민의힘 쪽은 무슨 계엄령까지 하냐, 나 그냥 이번에 투표 안 할래,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똑같은 놈들이고 해서 투표 의욕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도가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이기는 쪽은 내가 안 찍어도 대통령 되겠네 하고 투표율이 떨어지고, 지고 있는 쪽은 나라도 찍어줘야지 하고 나가서 찍어줘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가 그 정반대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투표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압도적 승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권이 교체되고 나면 이 내란 세력을 뿌리 뽑고 내란 세력을 처벌하고, 그리고 이 내란 세력을 이 땅에서 더 이상 모기가 있네요. 보지 않는 상황을 강하게 밀어붙여서 추진할 수 있는 힘을 들여야 됩니다. 행정의 대가, 행정력 만렙, 행정력 끝판대장이 행정부의 수반이 되면 그런 일을 일사천리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대신에 거침없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압도적 지지가 필요합니다. 제가 압도적 지지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민주당이 눈치 보지 않고 역풍 걱정하지 않고 모든 일을 밀어붙일 수 있게 우리는 압도적 지지를 보내자. 변수를 생각하지 말고, 경우의 수를 생각하지 말고, 그거는 우리가 선출해준 저 사람들이 알아서 하게 하고 우리는 역풍 걱정하지 않게 압도적 지지를 보내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경우의 수를 따지지 말자. 라는 말씀을 제가 몇 번 드렸어요. 저도 하루에 10시간이 넘는 그 정치 컨텐츠와 뉴스를 접하면 셈법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셈법에 대해서 내가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건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집단지성이 뽑아놓은 제1당의 정말 효능감 있게 일 잘하는 의원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지 믿고 압도적 지지를 광장에서 보여드리고 투표로 보여드리면 됩니다. 나 진짜 저는 웬만하면 사전투표를 하거든요. 웬만하면, 왜냐면 사전투표가 편하잖아요. 아무 데나 가면 되니까. 근데 본투표는 나한테 정해진 투표장에 찾아가야 되는 불편함도 있고 해서 안 하는데, 이번에는 본투표를 할까 생각도 해요. 왜? 부정선거니까? 사전투표 부정선거래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그 투표 당일에 그 좀 분위기를 느끼고 싶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지난 총선 때 파란 반팔 티셔츠를 사가지고 파란 거예요, 진짜. 그거를 계속 입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반팔 티니까 뭐 그냥 샤워하면서 그냥 빨고 널어놓고 다시 입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파란 티셔츠를 한 2개 정도 더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인스타에 올렸던 글이 기억이 나는데, 그 티셔츠 새로 샀습니다. 티셔츠 색깔 보고 특정 정당이 생각나십니까? 네, 노린 겁니다. 이러고 제가 인스타에 올렸었거든요.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장소,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집도 여기랑 같은 구인데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지역 정말 많았었어요, 저는. 여기는 부산 수영구입니다. 부산 수영구. 부산 수영구는요,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 정연욱과 무소속 장해찬으로 보수표를 갈랐던 지역구입니다. 저는 장해찬 후원 계좌에 5,000원도 보냈어요. 너희 새끼 제발 끝까지 완주해라 하면서. 완주했어요. 그래도 정연욱이 당선됐습니다. 유동철 후보님은 낙선했어요. 보수가 분열해도 보수가 당선되는,
이런 동네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안타깝네요. 아, 방송, 내가 방송이 이제 뒤쪽으로 가면 좀 이런저런 두서없이 말을 하다 보니까 횡설수설하면서 말이 길어지는 것 같네요. 여튼간에 이런 지역구에서도 저 같은 소시민이 어떻게 조금이라도 어, 정권 교체에 힘이 되고 싶고 어떤 이제 민주진영의 이런 입장들을 알리고 싶어서 아직 수익 한 푼 안 나는 유튜브를 이렇게 매일 꼬박꼬박 찍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요. 제 유튜브가 구독자는 꾸준하게 늘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 그러니까 최근에도 그런 게 있는데, 저쪽에 국민의힘 쪽 유튜브 보는 사람들 유튜브에 제 영상이 노출이 될 때가 있나 봐요. 그러면 조회수가 급격히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제 유튜브의 현실적인 조회수가 40에서 50 사이거든요. 많으면 60, 70. 근데 막 2000, 2500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이 쭉쭉 내려가거든요. 한 1분 20초까지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근데 요즘 구독자가 늘고 조회수가 줄었는데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길게 봐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 수익 창출 요건까지 시청 시간이 800시간 정도 남았거든요. 여러분 좀 길게 봐주세요. 진짜 수익 나면 그거 엄한데 안 쓰고요. 카메라 사고, 삼각대 사고, 막 마이크 사고 할 거예요. 조금 더 좀 이제 편하고 좋은 음질로 제 영상을 보고 듣는데 그 돈은 다 쓸 거니까 영상 길게 시청 부탁드릴게요. 여튼 그 갑자기 최강야구가 생각이 나네. 이번에 끝났던 최강야구 시즌의 모토가 압도였죠. 압도. 제가 야구를 좋아하거든요. 롯데 지금 4위입니다.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이질적인 두 가지 문장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제는 우천 취소됐지만 이번 주중 3연전은 2위와 4위의 맞대결이야. 이거 하고요. 이번 주중 3연전은 어제는 우천 취소됐지만 한화와 롯데의 맞대결이야. 뭐야 이게? 맞습니다. 한화가 지금 2위고요. 롯데가 지금 4위인데 어제는 우천 취소됐지만 주중 3연전 하고 있습니다. 뭐야 이게? 여튼 롯데의 승리를 기대하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롯데 자이언츠 정훈 선수의 찐팬으로서 롯데를 응원합니다. 오만 소리도 안 해. 빨리 방송을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여튼 간에 여러분 제가 그 광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지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지치지 말아야 됩니다. 짧게는 6월 3일까지 지치지 말아야 되고요. 길게는 국민의힘이 해체될 때까지 그리고 저 친일 수구 세력이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우리는 지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이 4월이니까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광장에 나간 지
13개월째입니다. 그 내란의 밤 이후로 광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서 다행이긴 해요. 근데 그들은 12월 3일 이후에 쏟아져 나온 그들은 보면 에너자이저예요. 절대 안 지쳐요. 그리고 아마 10대부터 20대 한 초중반까지는 한 번의 승리의 경험을 가지게 될 겁니다. 30대 분들은요, 30대 이상 분들은요, 두 번의 승리의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엄청 커다란 자산이에요. 그 두 번의 경험은요. 우리는 평화적인 폭력이 전혀 없는, 그리고 우리 스스로 시위 현장을 청소하고 깨끗하게 만들고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그 집회 시위로 정권을 두 번을 바꾸었다라는 승리의 경험이 축적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겁니다. 지금 당장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 미국에 버니 샌더스가 있었지라는 생각이 이번에 떠올린 게, 버니 샌더스를 중심으로 미국이 한국의 시위 문화를 수입해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겁니다. 전 세계가 폭정을 하는 지도자를 맞닥뜨렸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게 아니고, 폭정을 일으키는 그 지도자를 만났을 때 한국처럼 우리도 해보자 라고 된 거예요. 저는 뭐 K-팝, K-컬처, K-푸드, K-드라마, K-뭐 무비 뭐 등등 다 좋지만, 저는 K-디모크라시, 이건 정말 위대하다고 봅니다. K-디모크라시가 전 세계에 수출돼 가지고 국민들 무서워하는 지도자들만이 남는 세상이 되게 만드는 첫걸음을, 이제 두 번째 걸음까지 한국이 떼었다고 봅니다. 미국도 화이팅! 지난번에 박근혜 끌어내린 거 보고 부러워만 하던데 이번에는 실천까지 하는 것 같더라고요. 미국 파이팅! 여튼 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대충 다는 못했어요. 근데 제가 제가 최욱도 아니고 김어준도 아니고 뭐 두세 시간 방송할 것도 아니고, 오늘도 꽤 길어졌는데 40분이 넘었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짜 제 방송이 20분이든 40분이든 항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진짜 어떻게라도 100개 달라 있으면 술 한잔 사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녕.